아가파오 스타일로 찬양 먼저 시작하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네. 아멘. 물 이거 하나 마셔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요. 제가 처음 예배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수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최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간증을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난 주일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감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간증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교회 예배 아가파워에 온 게 지금 11개월째예요. 작년 10월 14일 날 금요 예배 때 처음 이 아가파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감히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간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사실 딱 한 명을 봤어요. 이용표 선수, 축구 선수의 간증을 잠깐 봤는데 이 단상에 올라오면 착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올라오니까 마음이 되게 착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포항으로 출장 소장으로 발령이 나시는 바람에 식구들이 전부 다 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처음 제가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됐죠. 첫 번째 제가 야구 글러브를 들었었던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버님께서 생일 선물로 야구 글러브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야구 글러브가 국내에는 없어요. 저기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특수 주문을 해서 왼손잡이 글러브를 생일날 선물로 주셔서 이제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도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아니었고요. 이제 배문고등학교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야구를 그만두셨어요. 이제 밤에 훈련을 하러 밖에 이제 스윙 연습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지나가는 어떤 어린아이의 스윙 연습을 하다가 눈을
맞아가지고 그 아이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이제 야구 배트를 내려놓으시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셨어요. 이러한 일이 좀 있어서 아버지는 선수 생활을 길게 하지 못하셨고 결국은 그 꿈을 제가 지금 뭐 야구 선수로서 이제 이뤄서 아버님의 이제 대리 만족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 첫째 아들인 최리완이가 지금 저의 이제 3대째 야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안이도 좋은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게 돼서 처음 야구를 하게 됐는데, 야구를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저는 야구도 좋고 그리고 또 야구를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지만 야구부에 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이 운동을 하기를 바라지 안 했죠. 저는 사실 5대 독자입니다. 5대 독자고 그때까지 4학년 때까지 공부도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공부도 잘했던 그냥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야구 운동을 한다고 하니 이제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초등학교가 야구부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저는 야구부에 들지 못하고 그 운동장에서 동네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야구를 하고 있는 곳에 야구 감독님이 감독을 가르치다 말고 동네 야구 하고 있는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구부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저는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막 설득했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그때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좀 제가 운동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래도 웬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기를 바랬는데 운동선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는 충격이었죠.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 형상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이제 끙끙 앓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또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교회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곡히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제가 하나님을 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뭐랄까 충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이제 절실하게 믿게 됐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때 이제 일어나셔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 기말고사 평균 90점을 넘으면 야구를 시키겠다, 또 이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기말고사 93점을 받고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왼손잡이가 저밖에 그 팀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인연이라고 그러는 게 맞겠죠. 감독님만 왼손잡이셨어요. 그래서 왼손 글러브를 저도 있었지만 감독님도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글러브도 선물해 주신 우리 감독님이 이제 왼손잡이라 저를 더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야구를 시작했는데 4학년부터 이제 형들하고 같이 시합을 뛰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포항에 있는 또 포항 중학교라는 곳에 이제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을 했고 이제 2학년 때 다시 이제 아버님이 서울로 다시 발령을 나시는 바람에 이제 전 식구가 다시 또 서울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성남 대방동에 있는 성남 중학교로 다시 들어와서 야구를 하게 됐고요. 성남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경희대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성남 고등학교 시절에 1학년 때 제가 어떤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메이저리그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저의 이제 메이저리그의 꿈이 그때부터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다음부터는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대학교 1학년 때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대학교 4학년 선배에게 제가 꾸중을 들어요. 너는 그렇게 뭐 곱상하게 생기고 체격도 별로 좋지 않아. 제가 1학년 때는 좀 곱상했어요. 네,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 때는 좀 곱상했습니다. 그래서 곱상하게 생긴 놈은 무슨 야구를 해. 그런 충격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이제 혼자 결심합니다. 아, 그래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겨울에 제가 30일 훈련 계획에 들어가요. 12월 달에 들어가서 제가 밤 10시가 되면 우리 기숙사는 취침입니다. 불을 다 끄고 자야 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 10시가 돼서 불을 딱 끄면 저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0일간 하루에 1000개씩 3만 개의 스윙 연습을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1시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3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1000개의 스윙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대통령배라는 대학 야구 대회를 시작하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6할 9푼 3리라는 타율로 타격 1위를 차지합니다. 그 당시 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서 저는 그 선배에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면서 정말로 보였고요. 1학년 때부터 저는 경기를 뛰었어요. 4학년 선배가 있는데도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그 4학년 선배한테는 굉장히 좀 미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어쨌든 스포츠 세계는 냉정한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런 제가 일이 있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선수권 대회라는 국제 대회를 나가게 돼요. 미국으로 이제 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 담당 스카우터 담당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캘리포니아 엔젤스라는 프로야구 팀에 있는 스카우터한테 미국에 와서 야구해 볼 생각이 없냐 이런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바로 왔어야 돼요. 지금이라면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저 때는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졸업장을 꼭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카우터한테 졸업을 하고 올 수 있느냐, 좀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그 2학년 때 제안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미국을 가게 됐지만 계약금이 그냥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그 당시 때는 그런 부분도 사실 몰랐고 대학교 졸업장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리안이는 아마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가게 되죠.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군복무였죠. 군복무를 마쳐야만 또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학기 때 제가 취업 신청을 이제 학교에다 하고 10월 달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요. 군대라면 3년을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5대 독자라 6개월 방위만 받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 군복무를 하고 4월 달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95년도죠. 95년 4월에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엔젤스라는 팀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LA 엔젤스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가 갈 때는 캘리포니아 95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도에는 캘리포니아 엔젤스라는 팀이었고 지금은 LA 엔젤스라는 이제 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당시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안을 받고 갔으면 아마 50만 불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만 불에 계약을 하고 미국을 갑니다.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고 도전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게 돼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힘든 고난을 많이 겪죠. 저는 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밑에 선수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로 제가 건방졌어요. 굉장히 좀 자만하고 제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진출하게 됐는데 미국 도착해서 훈련을 하는 첫날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모든 선수들이 다 저보다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훈련장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스스로 이제 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부터 또 자숙하고 열심히 기도를 또 시작하고 또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데 제가 갈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영어를 그 당시에 제가 잘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했을 때 갔는데도 사전을 제가 들고 다녔었어요. 그 당시 때는 뭐 전자수첩이나 뭐 이런 트랜슬레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이만큼 두꺼운 사전을 들고 가서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단어 찾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전자수첩을 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마 그 초봉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첫 해 월급이 거기는 주급이거든요. 2주마다 돈이 나와요. 월급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80만 원을 받았어요. 2주 80만 원, 2주 80만 원. 그래서 160만 원을 받고 미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박봉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 160만 원을 받고 거기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걸로 먹고 자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딱 돈이었어요. 물론 계약금을 받았었지만 저는 그 계약금을 다 부모님께 드리고 그 월급만 가지고 미국에 왔고요. 재테크를 우리 다행히 잘 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제주도에 땅도 사주셨고 그걸로 뭐 그렇게 재테크를 잘 하셨는데 어쨌든 160만 원을 받고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마이너리그 생활은 제가 말로 지금 이렇게 드리지만 실제로 겪지 못하면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경기를 30일이 있으면 29일을 해요. 딱 하루 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원정 경기를 가면은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마이너리그는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버스 그런 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거의 한 10시 반, 밤 10시 반, 11시가 되는데 경기 마치고 이제 다시 홈타운으로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오면 8시간 걸려요. 그러면 버스 그 좁은 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6시, 7시 이렇게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경기를 또 준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메이저리그를 가기 위한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그래서 그 마이너리그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1년만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도 10년 동안 고생했던 보상을 다 받아요. 그만큼 메이저리그와 이 마이너리그의 생활 그거는 정말로 천지 차이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배고픔을 알게 하고 그 헝그리 정신으로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수 있게 밑에서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은 야구 그 시스템이 갖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첫 해인데 제가 5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죠. 그 500원이 없어서 한 끼를 굶은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더군다나 혼자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대 23대 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혼자 겪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눈물로 지새운 밤도 많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가면 정말로 호화로운 호텔에서 좋은 밥, 그 다음에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야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정말로 500원이 없어서 배를 굶어가면서 이렇게 야구를 해야 되지? 정말로 수십 번 돌아가고 싶었던 시절이 많았지만 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버티고 이제 저의 그 힘든 순간마다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그 해에 잘 버티고 우리 팀이 그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됩니다. 플레이오프가 이제 그 팀 중에 잘하는 팀끼리 올라가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렌트해서 쓰던 그 아파트가 9월 말까지 계약이에요. 그런데 플레이오프는 10월 1일부터예요. 아파트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철저합니다. 뭐 하루 더 연장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 기간에 야구장에서 잠을 자요. 야구장 안에서 그 라카 옷 갈아입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제 야구장에서 빨래 해주고 이제 땅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쓰던 그 간이 침대를 빌려서 제가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힘든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나마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활들을 제가 4년간 했어요. 미국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4년간 버티고 버텼죠.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텼지만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은 에이전트도 없었고 계약을 제가 하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을 제가 뚫고 올라가기는 좀 너무나 버겁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메이저리그를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4년 동안은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1년은 그 멕시코라는 미국 그 근처에 있는 멕시코 나라의 미국 멕시코 팀으로 저희 그 마이너리그 팀에서 저를 보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그냥 물건 같은 거예요. 가면은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팀에 소속이 돼 있으면 보내면. 그래서 4년은 마이너리그 생활하고 1년간은 멕시코에 있는 멕시칸 리그에서 뛰게 돼요. 당시에 다행히 월급은 보스턴에 있는 제가 첫 해 때는 캘리포니아 엔젤스였고요. 두 번째 해는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으로 제가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레드삭스라는 팀에서 시합을 뛰는데 멕시코로 보낼 때 보스턴에서도 월급이 나오고 멕시코에 있는 팀에서도 월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조금 금전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그 50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그나마 나쁘진 않았죠. 그렇게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해를 마치고 시즌 끝날 때쯤 국내 프로야구 팀에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와요. 그게 지금 현재 LG 트윈스라는 팀인데 LG 트윈스에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가 2000년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요,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2000년도인데 돌아오자마자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0년 1월에 암 판정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계속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국내로 돌아온 첫 해인데 아버지에게 저의 야구하는 모습을 그라운드에 직접 오셔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누워 계셨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모습을 미국에서 고생만 하고 왔지만 아버지에게 저의 모습을 TV에서 보실 때도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라운드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닉네임이 전력질주 최경환, 그 다음에 헛슬 초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2000년 12월 10일 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세요. 그 전까지 아버님은 무교오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 네가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아서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다. 아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게. 그러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 못하시더라고요.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죠. 그러면서 아버지 먼저 가 계시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을 하늘에서 보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버님은 12월 10일 날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해에 2001년도에 LG 트윈스에서 뛰는데 그 해 감독이 김성근 감독으로 바뀌셨어요. 그때 김성근 감독님은 일본 스타일이고 저는 미국에서 야구를 배웠잖아요. 전혀 성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에 한 번도 거의 1군에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2군에서 생활을 거의 했어요. 저는 2001년도에 12타석 1군에서 쳤어요. 12번밖에 타석에 들어가지 못했죠. 보통 주전으로 뛰게 되면 500타석이 들어가요. 1년에. 그런데 저는 12타석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2군에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보여드리지 못했겠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2군에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1군에서 언젠가는 불러주겠지라고 러브콜이 오겠지라고 하고 계속 훈련을 했고요. 그 해에 어쨌든 제가 1군에서는 12타석을 밖에 나가지 못했지만 2군 리그에서 3할 6푼 8리라는 타율로 타격 1위를 해요. 그래서 2001년도 타격 1위를 했는데 이제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저희는 마무리 캠프라는 걸 해요. 그 마무리 캠프라는 걸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마무리 훈련인데 그때 김성근 감독이 저를
그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그쪽으로 이제 훈련을 하러 오라고 이제 콜을 합니다.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져요. 다음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전날 제가 발목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발목 부상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프로는 냉정해요. 며칠 뒤에 제가 방출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LG에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운이 따르지 않죠. 그래서 방출이 되고 일주일 뒤에 두산 베어스라는 팀에서 이제 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에서 다시 야구를 하게 되는데 두산 베어스 첫 해 때 이제 김인식 감독님이셨거든요. 근데 김인식 감독님이 이제 저랑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선수는 지도자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김성근 감독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성향이 맞아야 선수는 성장할 수 있고 또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인식 감독님께서 저에게 결국은 이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방출이 돼서 계약을 해서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전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5의 외야수였어요. 주전들이 그때는 누구였더라? 장원진, 정수근, 심재학 이 선수들이 주전 멤버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후보, 저 전상열 선수 이렇게 5명의 외야수가 있었는데 저는 후보로 대기를 하다가 제가 준비를 계속했죠. 언젠가는 주전으로 뛸 거라는 걸 저는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항상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즌이 4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5월 달 초쯤에 그 장원진이라는 선배가 부상을 당해요. 시합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제가 다음 날 그 자리에 뛰게 됩니다. 근데 그날 경기를 뛰는 첫날 제가 연타석 홈런을 쳐요. 잠실에서 첫 타석에 홈런, 두 번째 타석에 홈런, 세 번째 타석도 홈런인데 우익수에 넘어가는 펜스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공을 잡아내요. 그 선수가 심정수라는 선수예요. 아주 미워요. 근데 지금은 심정수 선수는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3연타석 홈런을 칠 수 있었는데 2연타석 홈런만 치고 어쨌든 그 주에 6경기를 하거든요. 야구는 일주일에 6경기를 하고 월요일 날 쉬어요. 6경기를 하는데 제가 5개의 홈런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자리로 제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네, 어쨌든 준비를 잘했고 기회만 오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저의 동기부여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라운드에서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는 경기를 매 경기마다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선수로서 정말로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뛰어난 힘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산 베어스에서 제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해에 이제 주전으로서 홈런 13개를 치고 도루도 17개를 하면서 결국은 그 해에 이제 성공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제 연봉 100%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게 돼요. 두산 베어스에서 제가 전성기를 맞이해서 그렇게 또 두산 베어스 선수 생활을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시련을 겪습니다. 저를 어쨌든 일이 많았어요. 이제 선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베어스 2년째 때는 김인식 감독님이었는데 또 다음 2년째 때는 김경문 감독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께서
결국은 두 번째 해 때 저를 롯데라는 팀으로 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 황당했던 게 경기 중에 이제 경기 때 제가 4타수 2안타를 치고 굉장히 잘했어요. 잘한 날인데 그날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수석 코치님이 오시더니 경환아, 롯데로 트레이드가 됐다. 롯데로 가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 선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팀에 소속돼서 팀이 하라는 대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날 경기가 롯데가 서울 경기였어요. 저는 대구에서 삼성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잠실부터 저는 롯데 유니폼을 띠게 돼요. 그래서 롯데에서 이제 다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저에게 또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 당시에 감독이 강병철 감독이셨는데 강병철 감독님은 베테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인 선수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또 감독님이셔서 아니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왔으면 써야죠.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타로만 또 활약을 해요. 대타로만 활약을 하고 그렇게 또 활약을 하다가 제가 또 롯데에서도 방출이 돼요. 방출이 되는데 그때가 2008년이에요. 2007년도에 이제 방출이 돼서 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또 다시 포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선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저는 저 자신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기아 타이거즈에서 다시 또 로비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로 다시 가게 됩니다. 2008년부터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에서 뛰게 되는데 그때도 저는 주전은 아니었고 팀에 필요한 그냥 좌타, 대타 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대타로 나가서 타격을 하는 그런 선수였죠. 이제 2009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2009년도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해요. 그 당시 때 제가 그 한국 시리즈라는 그 선수 엔트리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원래 거기 엔트리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음 날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돼 있는 선수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하루 전날 제가 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제가 기아 타이거즈 우승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제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대타 요원이었는데 2009년도 당시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그런 한국 시리즈였고 보통 4승 하고 3승하고 막 이렇게 우승을 이제 하거든요, 연속으로. 그런데 SK 와이번스라는 팀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3승 3패. 그래서 무승부잖아요. 마지막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쳐요. 그 7차전 때 제가 중요한 시기에 대타로 나가게 돼서 그 7차전에 유일한 3루타를 제가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고 팀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그 7차전 마지막 나지완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고 있다가 9회 말 원아웃에 나지완 선수의 홈런으로 끝내기 홈런으로 그 경기를 우승으로 차지하게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승 멤버로서 기아 타이거즈와 우승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우승을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쉬움은 있었어요.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8. 그런데 몸 관리도 잘 하고 제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제 지도자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지도자들끼리 어울리는 자리가 되면 또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 술을 또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지만 지금은 술 안 마셔요. 예. 그때 지도자 당시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또 마시게 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2009년도에 우승을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2010년부터는 제가 이제 타격 코치로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걷게 돼요. 그렇게 제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2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SK 와이번스라는 또 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시 또 SK 와이번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NC 다이노스라는 팀으로 또 가고 NC 다이노스에서 3년 동안 코치 생활을 하고 다시 또 두산 베어스로 돌아와요. 두산 베어스에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타격 코치를 하고 이제 2020년도에 제가 지도자 생활을 그만했죠. 그러니까 지도자만 11년 동안 타격 코치를 하다가 그만두고 2021년, 2022년도는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제가 이제 TBC라는 대구 방송에 가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 전 경기를 제가 이제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2021년도 그 당시 때 이제 선수 생활을 지도자 생활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는 저만의 그 아카데미 레슨장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좀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큰 실수를 합니다. 이제 금전적으로 우리 와이프와 이제 다툼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운동만 했지 뭐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때 그 레슨장을 운영을 하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이제 준비를 딱 했는데 저의 아는 지인분께서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하면 이게 2배로 불어나니 빨리 투자를 좀 하고 다시 2배로 불려서 나머지 1억은 뭐 어떻게 그걸 좀 갚고 그리고 또 그 1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로 제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자마자 그냥 3천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와 이제 이렇게 언쟁을 하고 다툼이 있어서 제가 집을 나오게 돼요. 집을 나와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와서 6개월간 집사람하고 별거 생활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그때도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신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왔는데 돈 한 푼 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해보지도 못한 고시원에서도 한번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룸을 얻어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작가분에게 전화가 와서 집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시 또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그런 고난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집사람은 종교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가자 늘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콧방귀도 안 꼈어요. 자기 자신을 믿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강한 나신교였거든요. 자기 자신, 나를 믿는. 그래서 굉장히 강했던 저희 집사람이
집사람한테도 그 6개월 기간이 고난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목사님 저희 집사람에게도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나중에 집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 자신을 믿던 분이 그때 집사람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듣는 걸로. 네, 그래서 어찌됐든 anyway, 그래서 확 들어오네요. 어쨌든 그런 시련을 시간 많이 지났나요? 예. 그때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뭐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현재 물론 빚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완전히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일산에서 베이스볼 아카데미 최경환의 야구할래? 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리안이가 이제 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리안이의 이제 모습도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하시죠? 네. 최경환의 야구할래 치시면 거기 우리 아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더 절실하게 믿고 의지를 해서 다시 우리 집사람과 재회를 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 저희 집사람이 5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도와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는 설거지 같은 것도 사실 거의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이들 등원, 등교, 그 다음에 가방 준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아주 육아를 열심히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아직 집사람한테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간증한 지가 한 40분 됐나요? 시간 많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보다 제가 아가파워를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제가 살아왔던 날보다 이 11개월이 더 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리고 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세요.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지금 떨리고 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렘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여러분들 설렘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은혜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찬양팀 올라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은혜라는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저의 간증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